안녕하세요. 작가 달결입니다. 잠깐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시나리오 고쳐쓰기, 각색하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는 각색 가이드, 시나리오 고쳐쓰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1장의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8개의 시퀀스를 나누는 중간중간의 중요한 마디의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오늘 간단하게 1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없대요. 가이드라인, 즉 원칙은 없대요. 사건은 우리가 7개의 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거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주연 배우가 누구고 우리가 왜 그를 걱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동안에 사건의 발단은 사실 되도록이면 빨리 일어나야 된대요. 우리가 처음에 초고를 쓰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설정 부분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고 길게 쭉 늘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발달을 되도록 빨리 일어나도록 페이지를 조정하셔래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포인트들은 주인공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대요. 데마 루이스에 대한 7개의 포인트가 요약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볼 텐데요. 이들 포인트들과 극복해야 될 많은 장벽들, 그리고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세계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A 스토리는 플롯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진행을 말하죠. B 스토리에는 이 인물이 겪는 관계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C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 내면, 결점을 다루는 내면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C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는 보통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당연히 A에 집중해서 구성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C를 빼먹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팝콘 무비야. 그러니까 C는 없어도 돼. 라고 하지만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부분은 C에 의해서 감정의 몰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A, 플롯, B, 관계, C 스토리, 결점을 다루는 내면 여행 이 세 개는 각각 7개의 포인트 구조를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각각의 여정에 나오는 모든 포인트들은 주인공이 가진 목표, 그러니까 스토리상의 목표에 도달하기, 그리고 관계의 발전과 발생을 통해서 감정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세 번째 삶에 대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세 가지의 목표에 다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것들은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보통 A 스토리 플롯 포인트는 B와 C 스토리와 동일한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중심 인물의 목표와 관계되는 사건의 발달 이후에 이것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 시트. 지금 작성하고 있는 스토리와 균형이 있거나 균형을 잃거나 몇몇 포인트를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걸 씬별로 정리를 하면서 포인트들이 주연 배우의 목표와 부합되는 표현이 있는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묘사되고 있는가, 작성한 원고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래요. 그리고 비트 시트도 써보래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쓰셨다면 최소한 비트 시트는 나와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씬들의 목록을 쭉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구조보드 Save the Cat의 4장 장난우기에 맞춰서 적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각 씬들을요. 그러면 한 줄 아니면 두 줄로 해서 딱 쭉 적어보면 내가 뭔가가 시작점이 굉장히 늦구나. 그리고 뭐 기폭제나 이막 시작 중간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작고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사건을 앞부분을 줄이고 빨리 진행해야 되거나 혹은 뒤가 너무 급속하게 정리되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썼던 거친 초고가 다듬어질 가능성이 좋아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나리오 각색을 하고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수정을 봐달라고 하면 막 의식적으로 바꾸기가 너무 급한 거예요.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씬 안에서만 해결해줘도 씬 포인트만 잘 살려서 수정을 해도 글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건을 넣을 때 많은 생각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초고 이후에 한 2번 정도 다듬으셨다면 사건은 충분해요. 그럼 그 안에서 캐릭터랑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나타나도록 잘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시면 아마 원하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씬에 누가 나오고 무슨 일이 생기고 캐릭터는 어떤지에 대한 한 줄 묘사를 반드시 끝내고 다시 한번 돌아오래요. 그리고 서브플롯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2개의 주요한 서브플롯이 있어야 돼요. 메인 플롯이 사건의 진행이라면 서브플롯은 감정적인 서브플롯, 하나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플롯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에 대한 문제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여행이고 영화죠. 한 인물에 대한 항상 주인공의 삶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주인공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영화에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 아니고 그는 친구, 연인, 적들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서브플롯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조연 정도 되면 2번째 주인공 혹은 조연이 되면 그들도 각자 서브플롯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타이타닉의 로즈는 케이트 윈슬릿이죠. 타이타닉의 로즈와 그 다음에 잭 도슨 맞나요? 잭 도슨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둘 다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공은 로즈죠. 왜냐하면 로즈가 성격이 변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2번째 주연에 가까운 조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캐릭터인 잭도 7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로즈와 함께 수행을 해요. 그러면 서브플롯이 얼마나 중심인물의 이야기나 이슈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캐릭터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래요. 어떤 캐릭터가 그냥 존재하지 않죠. 이를테면 그런 유사한 2번째, 3번째 조연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기름 덮어 쓴 형사 있잖아요. 애송이 형사. 걔 같은 경우에도 범죄도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캐릭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조연들은 자신만의 7개의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캐릭터라고 해도 3개 정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단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중요하게 여러분 일장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더 큰 시련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주인공의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 목표를 향해 갈 때 큰 장애물이라는 게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래요. 이를테면 걔가 덤벙거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비탈을 내려갈 때 약간 차분하게 운전을 해야 적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탈이라는 게 장애물이 아니라 얘가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얘가 얻는 건 뭘까? 차가 떨어져서 얘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잃는 것들이 클 때 큰 시련이 나는 거죠. 사건 자체가 크고 무서운 게 아니라 주인공이 잃는 것이 커야 돼요. 계속되는 실패로 주인공이 무척 힘들고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행운도 잃고 아이도 직업도 잃을 수 있고 국가나 세상이 파괴될 수도 있대요. 그런 것들 중에 우리 관객들이 보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것들로 세팅을 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보고 한번 메모해 보래요. 주인공이 겪게 될 시련을 1줄 혹은 2줄로 메모해 보래요. 그리고 장애물.
장애물은 외부로 보고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온대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외부로부터 온 장애물이 있고 내부의 장애물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라는 거죠.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 장애물은 주인공이 극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게 된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공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진짜 영웅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한 편의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누가 영웅인가를 묘사하는 거래요. 여러분의 주인공이 영웅다운지 보셔야 돼요. 영웅 신화에 의해 스토리를 분석하는 걸 요즘 하고 있는데요. 모든 캐릭터들은 영웅이에요. 자신의 삶에 있는 어떤 결점을 극복하고 원하는 평생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영웅들이거든요. 그만한 가치,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여러분의 캐릭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나리오 고쳐쓰기 2장의 각색하기 2장의 임팩트가 있는 구조의 점검해야 될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스토리를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플롯, 관계, 결점을 다루는 내면 여행. 이것은 서로 동시에 7가지 앞에 나왔던 플롯 포인트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어놨던 여러분 시나리오의 비트 시트를 하나하나 그 포인트들에 맞춰서 위치시켜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방대하거나 너무 빨리 줄어든다면, 너무 부족하게 마무리된다면 그 부분을 챙겨줘야 돼. 채워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줄 아니면 2줄로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서브 플롯을 개발하는 거예요. 메인 플롯은 사건이 진행되는 플롯이라면 서브 플롯은 감정적인 것, 하나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거예요. 감정적인 것은 관계가 만들어질 거고, 개인의 성장에 대한 플롯은 주인공이 가진 성격적인 결함이 만들어질 거예요. 주인공은 7개를 가지고 그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 중요한 조연도 7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가요. 로즈나 타이타닉의 로즈와 주인공인 로즈와 서브 캐릭터인 잭이죠. 잭도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로즈거든요. 그래서 로즈가 7개의 포인트를 수행하는 동안 잭도 옆에서 7개를 수행하게 해줘요. 그래서 같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조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중간, 끝 3개의 포인트 정도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면 좋대요. 그리고 더 큰 시련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큰 시련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무엇을 잃는가를 보래요. 잃는 것이 많을수록 시련이 큰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하고요. 다음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에 대해서는 외부로 오는 장애물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내부로 오는 장애물이에요. 바로 그것은 주인공이 가진 결점이죠. 여러분의 캐릭터가 어떤 성격적 결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시나리오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나리오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주인공이 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내진 숙제와 같은 걸로 바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캐릭터가 정말 영웅과 같은 존재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될 거예요. 좋은 글 쓰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글이 세상에 영화로 나오기만을 함께 기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행복한 글쓰기 해요. 저와 함께 시나리오 쓰기 해보시고 싶다면요. 네이버 월간 시나리오 카페에 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 쓰시고 또 뵐게요.